봅시다. 얘는 2017년 3월에 고2 학평으로 나왔던 지문인데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근데 요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사실 기술 지문은 반복해서 읽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 내가 설명을 해줘도 이 지문 내용 그냥 읽어주는 게 과학기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문을 좀 더 자세히 읽어주는 것 정도가 전부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얘네 지문 스타일 자체가 단순 정보 전달이 목적이어가지고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이 많아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일단 봅시다. 간단하게 흐름 잡는 것 위주로 좀 봐볼게요. 나도 이 지문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자, 북을 치면 소리가 난다. 진동이 일어나고 진동으로 인해 소리가 나는 거다. 이때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 작으면 낮은 음, 그리고 진폭 크면 강한 소리, 약한 소리. 스피커 역시도 주인공이겠죠? 이와 같은 원리로 전류의 진동수나 진폭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재생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번 소리가 나는데 스피커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소리를 낼 때 무엇으로? 진동수 그리고 진폭일 텐데 우리가 일문단을 뭐 생각하기로는 진동수에 따르면 음의 높낮이, 진폭에 따르면 음의 강함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문단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 스피커가 3점짜리 보기 문제인가? 2점짜리 보기 문제인가? 아무튼 그림 문제랑 같이 있죠. 그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잠깐만. 자, 보기 문제 그림을 잘라 붙였습니다. 자, 연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이다. 이런 거 보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해가 좀 힘들 겁니다. 연구 자석에 형성되는 자기장이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수직 방향을 이루도록 하여 진동판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연구 자석에 이 보이스 코일에는 위아래로 뭐 전류가 움직일 테고 연구 자석에 형성되는 자기장은 아마 좌우 방향으로, 정확하게 따지면은 N극, S극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요런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 수직 방향을 이루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래서 진동판을 움직이는 힘이 위아래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소리를 재생을 한대요. 왜 어떻게 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답니다. 이 메커니즘은 딱 보니까 이거랑 이 메커니즘은 왼쪽의 그림, 플레밍의 왼손 법칙처럼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 여기 그린 대로 수직을 이룰 때 생성되는 힘이 자기장과 전류의 수직 방향인 아마 요런 방향으로 힘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전류는 요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 따르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전류는 아래로 흐르고 자기장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래서 힘은 위로 나간다라는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다이나믹 스피커의 주요 부품으로는 뭐 연구 자석, 탑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다 보빈, 보이스 코일, 댐퍼, 뭐 진동판, 더스캡, 프레임도 있겠지만 걔네는 안 나와 있네요. 나올 겁니다 아마. 요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제 요 녀석들이 이 문단, 그러면 이 문단은 뭐가 돼? 다이내믹
스피커의 메커니즘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문단 가보면 이런 식으로 요 녀석 따닥딱 따닥딱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줘야겠죠. 영구자석은 우리 봤던 대로 자기장을 형성하고, 탑플레이트는 영구자석 바로 위에 있는 어떤 판 같은 건데, 이 자기장을 보이스 코일 쪽으로 제어하는, 그러니까 자기장이 딴 데로 안 새고 이 보이스 코일이 달려있는 이 방향으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나 보네요. 그리고 이 딱 봐도 이 녀석들 어떤 역할 가지는지 사실 확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만하네. 그리고 보이스 코일은 순서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보이스 코일은 여기에 영구자석과 탑플레이트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얘랑 얘가 영구자석과 탑플레이트가 아닌 거 아니에요. 얘들도 똑같은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코일은 보빈에 감겨있는 도선으로, 보빈이라는 요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얘가 이런 식으로 보빈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감겨있는 요게 바로 보이스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는 걸 말하거든요. 전선 같은 거. 이 도선을 말하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영구 자석이 형성하는 자기장과 상호작용, 어떤 작용? 플레밍의 왼손 법칙처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힘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힘이 바로 요 보이스 코일을 위아래로 띠용띠용하게 움직이게 한다고 하나 보네요. 그래서 이 보이스 코일에 고정되어 있는 바로 이 보빈은 이 힘을 진동판, 봐봐. 이 힘을, 보이스 코일이 띠용띠용 하는 이 힘을, 여기도 진동판이죠. 이 진동판에 전달을 한다 이겁니다. 그대로 전달한대요. 그래서 얘가 소리를 재생한대요. 그리고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이 보빈을 지지시키는, 여기가 뭐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인가요? 여기 프레임 맞네요. 스피커 외부와 이렇게 보빈을 연결시켜가지고 지지시키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보이스 코일이 딴 데로 튕기지 않고 위아래로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보빈을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폴피스는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인데, 전류가 흐르면서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하는 요 녀석이 열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아오르고 불이 나버리겠죠? 그 열을 보이스 코일이 아니죠. 영구자석과 탑플레이트로, 얘네들은 그러면은 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네요. 어때요? 조금 더 그냥 열심히 읽어주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기술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강의의 역할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이내믹 스피커의 부품과 역할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단 정리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 흐름을 잡아야 그 문단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나마 머릿속에 최대한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리고 4문단, 5문단까지 있죠. 그래서 5문단,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려면은 이 보이스 코일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진동판을 진동시켜야 된다. 진동판에 진동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했죠. 진동판의 반복 운동은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를 보이스 코일에 흘려줌으로써 다이내믹 스피커에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겠죠?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영구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자기장의 방향은 동일하대요. 하지만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류의 방향이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땐 이거였지만은 다시 요걸로 결국은 확정이 됐네요. 위아래로 교류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보이스 코일에 받는 힘이 뭐 위아래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동판 역시도 위아래로 반복 운동을 하면 소리가 재생된다 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스피커 소리 재생 원리입니다. 오문단 한편 자기장과 전류의 세기가 커짐에 따라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힘 역시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데 연구자석에서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변동을 함으로써 얘가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스피커 소리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뭐예요?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은 읽어봤어요.